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록일입니다. 러시아의 동맹이자 유럽의 마지막 독재 국가인 벨라루스의 블라디미르 마케이 외무장관이 이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돌연 사망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28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마케이 장관은 지난 2012년부터 외무장관을 맡아온 알렉산더 루카센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 외무장관이 되기 전에는 루카센코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이 루카센코 대통령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는 의미죠.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벨라루스는 서방으로부터의 반대파에 대한 점점 더 가혹한 탄압, 그리고 의심스러운 선거, 또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러시아 군대가 벨라루스에 주둔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 이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9월 마케이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벨라루스는 침략자의 공범 또는 이 분쟁 당사자로까지 불리지만 벨라루스는 전쟁을 지지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국의 입장을 옹호한 바도 있습니다. 이 마케이 장관의 현재 나이가 64세입니다. 블룸버그는 27일 마케이는 25일에도 민스크에서 바티칸 특사를 맞이했고 주 초에도 아르메니아에 열렸던 이 모스크바 주도의 집단 안보 조약기구 CSTO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벨라루스 외무부도 이 마케이 장관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벨라루스 독립매체인 나샤니바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마케이 장관은 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망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이 마케이 장관의 급사에 의심스러운 시선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안톤 게라센코 내무부 장관 보좌관은 소셜미디어에 마케이 장관이 독살됐다는 소문이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의혹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케이 장관이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면서 그의 대러시아 관계가 화제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마케이 장관이 친러시아 노선인 이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내각에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서방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주요 인사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 수뇌부에서는 대부분 러시아어를 썼지만 그는 혼자만 종종 벨라루스어를 썼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이 분신이나 다름없는 마케이 장관은 자신의 주군인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친러시아 쪽에 기울기도 하고 지난 2020년 벨라루스 전역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 때는 탄압에 앞장서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죽은 이 루카센코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특히 지난 2월 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러시아하고 이 벨라루스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의 평화 조건에 동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것만큼은 끝끝내 막아선 그런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심지어 이 데일리메일은 이 마케이 장관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반군 수립 정부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이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케이 장관이 러시아 푸틴의 눈밖에 난 결정적인 요인은 이 우크라이나 참전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밀리면서 전세를 만회할 결정적인 카드로 우크라이나 북부에 벨라루스가 전쟁에 합세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쪽을 공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월 10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지역 연합군 활동에 합의를 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세할 것으로 서방 진영은 예상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의 위협에 대응한다 이런 명목으로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233km 떨어진 벨라루스 국경에 약 9,000명의 군대를 파견한 상태였습니다. 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징집병을 포함한 자국군인 6만 명이 지역 연합군의 주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망명한 벨라루스 야당 지도자인 스베톨라나 치아노우스카야는 영국의 더 타임스에 러시아의 이번 군대 배치를 점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카셴코와 푸틴이 벨라루스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면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는 이 벨라루스군을 향해서 정권의 범죄 지령을 따르지 말라, 푸틴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라, 이렇게 촉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전쟁에 참여할 것 같던 벨라루스군은 그 이후에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에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미국 MBC 방송에서 우리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아무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역연합군이 완전히 방어적 성격의 군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금방이라도 합류할 것 같았던 벨라루스가 왜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한 발 물러섰을까 하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이 루카셴코 대통령이 변심한 그 배경에 마케이 장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이 마케이 장관이 벨라루스에서 서방과 소통하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해서 이 서방 측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고, 이를 루카셴코 대통령과 논의하면서 전쟁에 끼어들지 않기를 권고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마케이 장관이 그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여론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여론조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벨라루스 인구의 90%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푸틴의 계산과는 달리 벨라루스가 전쟁에 참여할 생각을 보이지 않자 루카셴코 대통령의 교체를 푸틴이 구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시키기 위해서 루카셴코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통신사 우크라인폼은 지난 25일 미국 싱크탱크인 로버트 랜싱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지난 23일 러시아군 정보부에 루카셴코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를 포함한 시나리오를 만들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인폼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지만 벨라루스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벨라루스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루카셴코 대통령을 제거한 후에 이 크렘린궁에 완전히 충성하는 스타니슬라브 집단안보조약기구, 그러니까 CSTO 사무총장에게 이 루카셴코 역할을 맡기는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러시아의 음모가 드러난 셈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 마케이 장관의 급사가 바로 이 보도 직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불과 전날까지만 해도 왕성하게 장관직을 수행했던 마케이 장관이 갑자기 사망을 한 것은 러시아에 의한 독살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톤 게라센코 내무장관 보좌관도 생전에 벨라루스에 지나친 친러 행보를 경고해오던 마케이 장관을 러시아가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런 독살설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벨라루스 대통령실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 마케이 외무장관의 유족에게 조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도 마케이 장관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